그리고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개정안은 7일 공포돼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날 태국에서는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는데요. 강경화 장관은 오늘 아침 일본이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런 결정을 엄중히 우려한다고 발언했으며, 이에 고노 장관은 민감한 재화와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는 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일본의 책임이다. 정당한 결정이다.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일본의 수출 관리 조치에 대한 불만을 들은 적이 없다. 한국은 그동안 아세안 국가들보다 우대 조치를 받았고 앞으로는 동등한 위치를 누릴 텐데 강경화 장관이 언급한 불만의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의가 비공개되고 다른 나라들이 불만이 나왔다고 합니다. 외교 석상에서 치열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싱가포르 외교부 장관은 싱가포르가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처음 알았다면서, 일본은 화이트리스트를 줄이지 말고 늘려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동아시아 지역 문제와 공동평화에 좋을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아세안 플러스 3는 하나의 가족과도 같은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유감이라며 신뢰와 선의로 문제들이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언론 또한 일본이 세계 자유무역 체제의 근간을 파괴할 것이라며 아베 총리를 비난했는데요. CNBC는 한일 갈등 구조가 양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CNN 역시 일본이 수출 규제로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61%를 생산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부품 부족으로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글로벌 IT 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또한 한국을 상대로 한 아베 신조의 가망없는 무역전쟁이라는 사설을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니혼게이자 신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이날 수출관리 제도상 우대 조치를 얻을 수 있는 화이트 국가와 비화이트 국가로 카테고리를 이원화했으나 앞으로 화이트 국가를 그룹 A로 비화이트 국가를 그룹 B에서 그룹 D까지 3개 카테고리로 나누어 사용하게 된다. 이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은 그룹 A에서 그룹 B로 바뀐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도 일본에 맞대응 카드를 공개했는데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략물자 수출 지역 구분에서 다 지역 4대 국제 수출 통제 가입국으로 미국과 일본 외 29개국이 백색 국가와 비슷합니다. 나 지역은 가 지역 외 모든 나라입니다. 정부는 다 지역을 새롭게 만들어 일본을 여기에 넣기로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일본만 따로 관리하는 건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 그리고 일본에서도 부담스러운 방사능 검사를 철저하게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159개의 관리 품목과 연관된 국내 기업이 수천 개가 있을 수 있다며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산, 세제, 금융, 관세 등의 지원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출 대체국에서 물품이나 원자재 수입할 경우 기존 관세를 40% 경감해 주어 업체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며,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소요 예산은 편성 중인 2020년 예산안부터 획기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플로 앞에 1인 시위를 또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직접 한번 찾아 나와봤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이번 논란은 유니클로 임원이 지난 11일 한국에서의 불매운동이 큰 영향이 없을 걸로 본다고 답변한 말이 알려지면서 시작됐습니다. 플로에 혼자서 1인 시위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아쉽게도 오늘은 그분을 만나 뵈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세요. 이런 1인 시위를 일반 보통 시민들이 해볼 일이 거의 없잖아요. 또한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런 피켓을 들고 남 앞에 길거리에 서서 있는다는 것 자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번에는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사실 이제 많이 참여를 안 하신다고 하면 혼자 첫 주에 이제 한번 있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섰어요, 제가. 그런데 이제 생각지도 않았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갑자기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계속해서 바톤을 이어서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는 이게 또 SNS 통해서 번지게 되고, 저희 동네에 있는 주민들 이외에 이제 다른 구에 계신 분들까지 같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인원이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유니클로에서 직접 물건을 사고 나오시는 분들에게 왜 구매하셨는지, 그리고 일본 불매 운동에 관한 생각은 어떠신지, 그런 거를 물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남성분 하나랑 여성분 한 분이 들어가셨는데, 사람 한 분 나오면 좋겠는데 어디 계시나요? 이제 한두 분 나오실 때가 됐을 텐데, 그 다음부터 오셨다. 안녕하세요. 이 노래 괜찮으세요? 네. 첫 번째 거절입니다. 어제 어머님 나오셨네요. 어머님, 좀 인터뷰 혹시 하나 가능할까요? 보세요. 안녕하세요. 바쁘다고 하십니다. 고개를 못 들겠는데 직원분이 고개를 빼꼼 내미시고 저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제 행동 하나하나를 이제 직원분들이 보고 계세요. 지금도 한 분이 저를 보고 들어가셨습니다.
지난 17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언론에 공개했지만 한국 법인이 기자들에게만 돌린 사과문이 진정성 있는 사과냐는 역풍이 불었고 결국 다시 고개를 숙이게 됐습니다. 기사에서 사과 입장 밝히신 부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표현이 잘못해서 좀 전달이 저희가 부족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니 한 분 들어가셨는데 한 3분 정도 더 거절을 한다면은 이거는 끝! 하긴 저 같아도 이 마이크 둔 놈이 앞에서 얼쩡얼쩡거리면은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하나 가능할까요? 아, 좀 그러시죠? 칼 거절 당했습니다. 3번째 거절입니다. 저기 여러 가족분들이 나오셨는데 저분들한테 물어보면 제가 나오시면 여쭤보겠습니다. 유니클로 들어가시는 게 맞긴 하시네요. 뒤에 차 조심하세요. 나오셨다. 너무 빨리 났어. 안녕하세요. 배가 고프시다고 하십니다. 이제 들리세요? 네. 방금 분은 배가 고프다고 거절을 하시는데 지금 또 눈이 마주쳐 버렸네요. 매장 안쪽에서 저를 되게 주시를 하고 계세요. 인터뷰를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 친구들이라도 인터뷰를 한번 해볼까. 잠깐만요. 저 친구들 좀 갔다 올게요. 친구들. 유니클로가 또다시 사과했습니다. 이번엔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한국 소비자를 향한 사과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본사 임원이 불매운동에 대해 답하는 과정에서 진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많은 사람을 불쾌하게 한 점을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지나가는 시민분께 인터뷰를 좀 드렸습니다. 일본과 이제 불매운동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본인은 혹시 실천을 혹시 하고 계시나요? 그냥 뭐 SNS에 어떤 특정 브랜드가 일본 상품이다라고 해서 보면은 좀 안 써야겠다는 생각은 있긴 있는데 뭐 실제로 마트에 가서 장을 볼 때는 그게 뭐 저희 구매를 할 때 영향 끼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실생활에서는 뭐 내가 원하면 필요하면 사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사고 그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고 네. 그 유니클로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이미지가 박혀 있나요? 그냥 최근에 뭐 불매운동 한다고 또 똑같이 유니클로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뭐 사실 딱히 제가 유니클로를 즐겨 쓰지도 않기도 하고 그게 뭐 일본 상품이라고 해서 뭐 안 써야지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일본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만 나한테 싸고 좋은 제품이면 구매하는 거지 그게 이제 나라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네, 아직까지는 그래요. 근데 여러 가지 입장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네. 뭐 편파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네. 여러 가지 입장이 있다라는 거를 불매운동의 영향이 오래가지 않길 바란다는 취지였는데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는 바람에 본래 의도와 다른 뜻이 전달됐다는 겁니다. 이 뭔 개수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잠깐 이쪽으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괜찮아요. 아무 내용 몰라도 괜찮아요. 친구분들 보세요. 네. 일본 기업 불매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거를 친구 혹시 알고 있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불매 운동에 참여를 많이 하는 이유가 타당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불매 운동을 지지하는 편인가요? 반대하는 편인가요? 저는 굳이 말하자면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불매 운동을 지지하고 있고 지금 유니클로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유니클로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원래는 약간 심플한 옷을 만들고 깨끗한 이미지였는데 불매 운동이 곧 끝날 것이다라고 하는 걸 듣고 나서는 약간 그렇게 좋은 기업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스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걸 보고 그렇게 느꼈다. 지금 한창 하고 있는 일본 불매운동에 대해서도 좀 사람들이 인식을 더 가지고 더 불매운동을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일본 브랜드를 덜 사용하고. 네, 좀 지지해요. 무시한다는 살짝 그런 점을 그러니까 어차피 걔네들은 다시 사게 될 거다. 살짝 그런 점이 좀 기분이 되게 나쁘지 않았어요. 오늘 정말 많은 시민분들을 찾아뵈었는데요. 저희는 여러 가지 생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분, 반대하는 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 여러 분들을 만나 뵈었는데요.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은 어떠신가요? 혹시 그 인터뷰를 하나 부탁해도 될까요? 네? 되게 간단한 거예요. 네. 거기서 보이나요? 이쪽으로. 유튜브. 네네네. 네.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 잠깐 서줄래요, 친구들? 제대로 네네. 우리 친구들은 일본 지금 불매 운동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네. 그럼 좀 가까이 와줄래요? 우리 친구는 어떻게 일본 불매 운동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뉴스를 통해서. 뉴스를 보고. 네. 친구는요? 뉴스. 뉴스에서 친구. 뉴스를 보고. 친구는? 뉴스를. 어떤 고등학교에서는
일본 학용품을 버리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의 학교에서는 그런 일들은 전혀 없었나요? 이제 방학이군요. 방학 끝! 원래는 이제 어른들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친구들이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친구들 고마워. 이거 네 언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모자이크 해야 되는 사람. 모자이크 안. 그러나 자국민들이 자연재해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다른 국가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는 상황이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일본인이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이 인상적입니다. 내용을 번역해보면 한국 비판은 이미 충분하다. 국내 뉴스를 메인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면 일본은 현재 태풍 파사이 때문에 나라가 박살이 날 정도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 내에서 이를 보도해주기는커녕 우리나라 조국 장관의 임명과 관련된 내용만 주구장창 내보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9월 9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제15호 태풍 파사이는 일본 수도권을 강타했고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90만 이상의 가구가 정전되고 항공편들이 결항되었고 항공기뿐만 아니라 고속철도 신칸센 운행 또한 중단되기도 했었습니다. 일본 곳곳의 고속도로 등은 통행이 금지되었으며 닛산, 소니 등의 기업의 공장들이 가동을 멈췄고 물에 잠기는 곳도 발생했었습니다. 대형 송전탑이 무너지는 큰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었으며 시민 4만 명에게 피난 권고를 내린 지역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재앙에 가까운 태풍 피해를 입고 있는 와중에도 자국보다는 남의 나라 일에 신경 쓰고 있는 모습을 본 한국의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에게 관심도 많네. 우리는 너희에게 관심 없다. 남의 나라 일에 관심이 너무 과하다. 관심 꺼라. 일본이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 오르면 한국에서 힘을 못 쓰는 부류들이 나오니 일본이 불안해하는 것이다. 일본 사람은 기본적으로 혐한 방송을 보면서 히히덕거린다. 이게 개선되지 않으면 진정한 이웃이 절대 아니다. 왜 본인들 정치엔 관심도 없으면서 남의 나라한테 저러냐. 글로벌 시대에 타국에 관심을 갖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어떤 이슈를 다뤄야 하는지